자, 보험계약법은 우리 1차 과목이 업법과 손사이론, 보험계약법 세 과목이에요. 근데 업법은 행정법이에요. 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당한 기간 이렇게 되어버리면 행정기관이 상당 기간을 지 맘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7일, 10일. 그러니까 굉장히 명쾌하게 해놔요. 근데 우리 민법은 여러 상법이나 민법은 사법은 당사자 간에 여러 사정이 있으니까 상당한 기간 해놓고 판사가 네가 판단해봐라. 그래서 보험업법은 우리가 주어진 조문을 어느 정도 익숙하기만 하면 해석을 해서 꼬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또 두 번째, 판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만 잘 암기를 하면 우리가 되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 이론도 한 4문제 정도는 누구도 잘 못 푸는, 강의하고 있는 저도 잘 못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뭐냐고 공부해서 이제 해설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건 당락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처럼 2개 떨어지면 떨어지고 하나부터 이게 아니에요. 60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험계약법은 과락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들이 봤을 때는 5년이 지나면 자기들은 1차 면제가 돼요. 그러면 학생들을 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끼리 월드컵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험은 보험회사가 돈을 낸 보험개발원에서 문제를 내고 주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그 의중이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을 우리가 이 자격증에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의 3분의 1은 반드시 손해사정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없어도 보상과에 다 있다 보니까 삼성화재에 그때 당시에 600명의 보상과 직원이 있었는데 자격증 가지고 있는 6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한시했던 거죠. 근데 그 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보험회사들이 갑자기 손해사정사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채용을 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험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찼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안 뽑는 게 아니죠. 왜? 윗사람들 나가야 되니까 또 계속 채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자회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왜 자회사를 두냐 그러면 손해사정 중에서 상해 질병, 의료실비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은 아주 고차원적인 지능이 필요 없고 청구하면 그냥 전산작업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인력을 돈을 적게 주려고 자회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회사는 지금 자격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자회사까지도 손해사정사를 채워라. 이게 지금 금감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회사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회사는 임금이 좀 박하잖아요. 보험회사의 한 반절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보험회사는 초봉이 한 4천에서 5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안 쫓겨나기 위해서 너 그거 시험 합격 못하면 너 나가야 돼. 막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데 자회사는 그 이제 이따가 시집 가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업무 시간이 또 많다 보니까 이게 아주 간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보험계약법이 이제 그 사람들도
자회사에 있는 사람은 또 5년이 지나면 1차가 면제돼요. 그러면 2차에서 보험회사들끼리나 자회사들끼리 좀 하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이 빼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차를 어렵게 내야 되겠죠. 그런데 손사이론이나 보험업법은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 자체가 못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이 얼만큼 어려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과락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계약법이 보험계약법 문제만 나온 게 아니고 약관, 관련 법률, 판례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보험계약법 문제 수준이 나온 거를 보면 사법고시보다 훨씬 더 좀 세요. 보험계약법 그 파트만 가지고 본다면. 그래서 판례 나왔다 그러면 막 다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수준이 여러분이 보험계약법 2달 공부하면 끝난다.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반 또 2달 따로 해요. 대신 업법하고 손사이론은 기본 강의하고 문제를 같이 해버려요. 다른 학원에서 4개월 과정인데 우리는 2개월 만에 다 해버리는 게 거기는 그것만 리피트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4개월로 해서 2번 강의한다는 것은 학생들보다는 학원의 수입을 생각하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충분하다. 그 대신 두꺼운 책 하자 리피트를 하려면 좀 짧은 책으로 리피트 하자 해서 업법과 손사는 묶어서 하나의 책으로 해서 그걸 본문 보고 바로 문제 풀고 본문 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아주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함정을 꼬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문제 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험계약법을 처음 들으시면 한 이제 2주 정도 가면은 약간 내가 맛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3주 정도 가면 이 시험을 내가 계속 공부해야 될까 말할까 막 집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다 해요, 고민을. 근데 그냥 선생님만 믿고 그냥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냥 2달은 그냥 듣는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면 2번째 들을 때는 이제 반절 정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다가 듣다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보험계약법이 상법에 있어요. 그러면 법대생들이 1학년 때 법학 개론과 법학 용어 설명을 들어요. 그 다음에 민법 총론을 들어요. 2학년 때 물권법 배우고 2학년 말에 채권법 배워요. 3학년 때 상법 다 배우고 3학년 말에 가서 보험계약법 공부해요. 왜? 보험계약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3년 과정을 2달 만에 공부를 하니까 근데 내가 3년 만에 공부하는 신들 그러면서 여기가 공부하자마자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돼. 하버드 법 들어가야 돼. 그러자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다 법대들이 병신들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3학년 말까막이에요. 민법, 상법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목인데도 법대 애들이 보험계약법 와 너무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내는데 내가 나만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다. 근데 오늘 그래도 조금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보험계약법은 목표가 60에서 70점. 보험계약법을 90점 맞겠다. 신이어야 돼. 신이어야 돼. 그러니까 업법하고 손사는 한 80점대, 법적이는 60점대. 그렇게 하면 이제 50점 맞아요. 그리고 손사가 한 70점 맞고 그래서
간달간달해서 3, 6, 18 이제 180점이었는데 182점 이렇게 합격하는 거지. 184점 이렇게 합격하는 거지. 뭐 200 몇 점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을 손사하고 업법을 투자한 시간의 2배 정도를 해요. 한 과목인데도. 그래서 보험계약법을 1월 달에쯤 들은 사람들은 거의 찍기 수준으로 하는 거고,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2차 공부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험계약법이 있고 그 밑에 약관이 있죠. 그래서 이 약관이 보험계약법에 의해서 분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법 문제만 낸 게 아니라 약관이 문제가 됐을 때 계약법에 근거해서 판례를 내렸겠죠. 그 판례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 판례도 이번 교재에는 많이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는 많이 집어넣어줬으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험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자, 보험은 뭐냐? 복굴복이.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이 있는데 사고가 한 사람한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면 1억이 필요해요. 근데 보험이 없다면 모두 1억을 준비하고 있든지 아니면 사고 난 사람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10만 원씩 내서 1억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 중에서 사고가 난 사람이 한 명 나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대수법칙 어쩌고 막 이러면 어렵잖아요. 보험은 몰빵이에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자, 내가 거기에 참가했어요. 근데 난 사고 안 났어요. 그럼 몰빵 당해요, 안 당해요? 아니 100명 중에 있는데 내가 10만 원씩 냈는데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잖아요. 사고 난 사람한테. 그럼 나가 사고 안 났다고 해서 나는 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내야 되죠. 그게 보험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받는 건 뭐예요? 내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받는 거지. 그러면 내가 10만 원 보험료 낸 거는 1억 보험금하고 대가적 관계가 아니라 1억 곱하기 100분의 1이라고. 즉 1억이라는 사고를 보험사고 날 확률만큼만 내가 구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만약에 내가 5년 동안 자동차를 했는데 나는 사고 안 났어. 내가 어찌나 했어. 이게 되면 몰빵제도가 안 되는 거죠. 5년 동안 사고 안 났어도 내가 돈 낸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돈을 줬겠죠. 근데 내가 사고 났으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게 얘기야. 몰빵이다. 그럼 끝나요. 제가 이렇게 강의 쉽게 해요.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보험은 몰빵이다. 그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 계약자가 보험 계약자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보험 계약자인데 남편이 우리가 집을 샀는데 남편 명의로 집을 샀는데 아내가 가서 남편 이름 쓰고 대리인 아내 이름을 쓸 수 있죠. 대리인은 계약자가 아니죠. 대신해 준 사람이지.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그러면 갑돌이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대신해 준 거예요. 위임장 갖고 가서 대신했죠. 그러면 을은 대리인이고 자기를 위한 계약이 아니야. 갑을 위한 계약이지.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 그죠? 이게 보험 계약자예요. 그리고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보험, 인슈런스 컴퍼니란 말을 안 쓰고 우리가 보험자란 말을 쓰냐 하는 거죠. 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예요. 그리고 보험계약법에서는 회사란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보험자. 자, 1800년부터 보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1800년 후반부에 와서 처음으로 회사 형태가 생겨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오기 전에 개인이 보험을 했어요. 그리고 보험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슈런스 컴퍼니가 아니고 인슈어러예요. 보험자.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보험을 하는 데는 없어. 다 회사 형태지. 그런데 외국은 개인이 보험 영업을 하는 나라도 있어. 그래서 인슈런스 컴퍼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슈어러. 그래서 보험계약법에서는 보험자,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 오케이? 약관에서는 보험회사.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건 회사밖에 없으니까 회사란 말을 쓰죠. 회사란 말을. 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면 전기세를 내야 되죠. 전기 요금을 내야 되고, 버스를 타면 버스 요금을 내야 되죠. 보험도 요금을 내야 돼. 네. 보험자가 내는 것을 보험요금이라고 그러는데 금자를 빼서 보험료. 자, 보험료가 뭐냐면 보험요금이에요. 요금. 요금은 어떤 대가를 받는 대신에 내가 지불한 거예요. 밥 먹으면 요금 내야 되고. 그죠? 그런데 보험자가 나한테 주는 것은 뭐냐? 보험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자, 내가 10만 원을 냈는데 이게 1억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적 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에 대한 대가는 뭐냐는 거죠. 여기에 곱하기 확률이죠. 확률. 그게 뭐예요? 1억 곱하기 0.01%. 그죠? 1억 곱하기 0.01% 하면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는 거죠. 사고 나면 보상받을 수 있는 확률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뭐냐면 영어로 우리가 to cover라고 해요. 또는 coverage.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커버해 준다는 거죠. 우리 커버란 말을 하죠. 내가 커버해 줄게. 그러면 내가 대신해 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고 나면 화재 사고 났다. 근데 그 집주인이 그걸 손해를 감당한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와서 다 손해를 감당해 주겠다. 커버. 근데 커버가 사고가 나면 커버고 사고가 안 나면 커버해 줄 게의 약속이. 사고가 나면 커버해 줄 게의 약속. 그래서 to cover라는 뭐냐면 이거는 약속이에요. 사고 나면 보상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사는 거야. 이 약속이 뭐냐? 담보고. 담보가 뭐냐? 확률을 사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1억 곱하기 0.01,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돈을 냈는데, 자 보세요.
돈을 냈는데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을 넣었는데 한 건도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대가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고 나면 보상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라고 했을 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게 얼마냐? 그게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1억을 내가 보험료를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몰빵이라고. 그죠? 몰빵은 뭐야? 내가 먹든 안 먹든 일단 집어넣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은 몰빵이다. 항상 잘 이억 못하면 보험은 몰빵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보험은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은 한 사람만 의무만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편무계약이 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낼 의무가 있는데 보험자는 의무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보상 못 받았으니까 보험자는 의무 이행 안 했을 거다 생각하면 편무계약인데 지금 10만 원의 대가는 보험금 1억이에요. 아니면 사고 난다면 사고 났을 때 보상한다는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었으니까 우리가 쌍무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험료하고 약속과 대가적 관계지 보험료하고 보험금이 대가적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약과 가장 차이점이죠. 자, 냉장고를 산다. 그러면 내가 냉장고를 150짜리 산다 그러면 내가 150 주고 150짜리 사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은 15,000원 주고 150짜리 받는 거야. 그래 놓고 100명 중에서 15,000원 낸 사람 중에서 한 명만 당첨되고 나머지 99명은 냉장고 못 받아. 몰빵이라고 몰빵. 보험. 근데 내가 보험료를 낸 건 15,000원은 냉장고 값으로 낸 게 아니라 냉장고를 받을 확률 값으로 된 거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담보라고. 보상해주면 약속해주는 거야. 사고 나면 보상해줄 게 약속. 그게 담보고 담보라는 것은 확률이다. 따라서 보험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험 사고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자, 갑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 났어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지 보험 사고 아니에요. 근데 그 차가 보험이 들었으면 보험 사고예요. 자, 갑돌이가 집에 공장에 화재 났어요. 보험 안 들었으면 그냥 화재 사고예요. 근데 보험 들었어요. 보험 사고예요. 보험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 무슨 말인가 했죠? 똑같은 자동차 사고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 사고고 보험이 안 들어서 보험금 지급 안 되면 그냥 단순 자동차 사고고. 그러면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나가냐? 보험금이라는 게 나가요. 보험금. 우리가 좋아하는 보험금. 저게 들어와야 우리도 수수료가 들어와. 자, 근데 이 보험금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거죠. 이 사람한테 주냐? 아니다는 거야. 자, 손해보험하고 임보험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은 피보험자한테 주고 여기는 보험 수익자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이 뭐냐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답니다. 자, 이 보험료를 계산할 때 우리가
대수의 법칙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대수의 법칙이 뭐냐는 거죠. 대수의 법칙이 뭐냐. 자, 10명 중에서 1명 사고 났어. 그러면 사고 발생률이 10%죠. 그런데 그게 통계치가 믿을만 하냐는 거지. 근데 10명 중에서 3명 나버렸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300% 증가해요. 10명 중에서 2년간 한 마리도 안 났어. 그랬더니 빵 프로예요. 그러면 빵 프로와 300%를 왔다 갔다 하면 통계는 우리가 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 통계.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확률적으로 2분의 3번 던졌을 때, 4번 던졌을 때 똑같이 나오냐? 아니죠. 4번도 앞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걸 2만 번, 3만 번 하면 뭘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2분의 1로 접근한다. 즉, 숫자가 많아지면 편차가 없어진다. 자, 그래서 대수의 법칙은 숫자가 많아지면 편차가 줄어든다. 이게 대수의 법칙. 확률을 이용하려면 편차가 없어야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하고 유해창 후보하고 둘이서 대통령 선거할 때 6시 탁 되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긴다는 생각을 전 국민이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해창 대표 그때도 사전 선거가 막 10몇 %씩 앞서갔으니까. 그래서 이회창 총재한테 364일은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선거한 당일만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6시에 김대중 당선 확률, 그 다음 표차 1.6%. 근데요, 12시까지 안 이기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12시 넘어가면서 역전됐잖아요. 진짜 1.5%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 생각했냐면, 통계가 국회의원 선거는 모집당이 작기 때문에 들쑥날쑥 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돼가지고 모집당이 많아지니까 이게 정확하는구나. 이게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 그러면은 통계치를 낸다는 게 아니에요. 통계의 편차를 줄여서 그 통계치를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이용하겠어요? 사고 발생률. 자, 한번 생각하죠. 지금 여기 있는 분한테 2017년도에 16년 때 사고 난 사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발생률이 빵 프로구나. 그래서 빵 프로 보험료 받으면 난 뒤지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 많이 내가지고 막 운전교습, 안전교육 받고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야, 작년에 사고 난 놈 이때 다 손 들고 앉아 있어요. 우와, 이거 사고 발생률이 100%구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면 통계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0만 명이다. 그러면 통계치가 이제 그래서 6% 나왔다. 그러면 2017년도 6%고 2018년도 6.01%고 이렇게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대수의 법칙은 편차야.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집단의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 그건 뭐냐? 확률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니라 편차를 줄여서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자. 이게 대수의 법칙. 보험에서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특징이죠. 자, 그러면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옛날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16강에 가면 백화점에서 고객한테 뭘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 하는 거 기억나지? 고등학교 때 올드 멤버 인정하시죠? 올드 멤버라는 거 그것도 안 하잖아요. 영 멤버 기억 안 나죠?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분명히 이랬잖아요. 올드 멤버 했잖아요. 그럼 기억나도 안 나요? 이런 센스가 있어야지. 기억나요? 그렇죠. 꼭 가르쳐줘야 해. 눈치를 잘 해야죠. 이 친구는 기억날 것 같은데. 기억나요? 선생님은 집중하세요. 국어 시간에 산수하고 사주 시간에 사회하고 그러지 말고 집중하세요. 자, 근데 그때 확률이 16강에 들어올 확률이 도박사들이 0.01%도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보험료는 예상 보험금의 32%를 받았어. 나갈 돈의 32%를 받았어. 왜 0.001%면 0.001%만 받아야 되는데 왜 32%를 받느냐? 대수의 법칙이 안 되니까 정말로 될 수도 있잖아요. 만일.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안 되면 보험료를 굉장히 고가로 받아. 유명 피아니스트의 손가락 보험을 든다. 그러면 내 손가락하고 그 사람 손가락은 달라. 내 손가락은 부러지면 장애 5%야. 돈 얼마 안 돼. 근데 걔가 부러지면 100억, 1000억 해. 손가락 하나에. 내 목숨값보다 더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보험 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보험 확률보다 훨씬 높은 보험을 주는 보험료를 내는 게 대수의 법칙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야구 좋아해? 야구 좋아하세요? 자, 여자분들이 너무 여성스러운 것만 고집해서 남자를 여자 속에 가두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남자 속에 들어가서 놀다가 데꼬는 게 최고예요. 무슨 말 알겠죠? 최고예요. 그렇게 되면 좋은 남자를 못 만나. 야구 좋아한 척 하다가 그 남자들이 그 처음에는 미모에 반하지만 그 다음에 반하는 게 공통의 관심사와 취미거든. 가치관. 자, 그래도 우리는 여기 있는 여자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일 조심해야 될 점, 미남이니까 내가 청각이자지. 얼굴은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돈을 안 버는 여자.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거 가꾸시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월 1,000원 이상 벌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힘들어요. 자, 대수의 법칙 가라 그랬죠. 자,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죠? 또 이게 뭘 물어보면 모른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몰라도 안 척을 해라. 들었어 왔어요? 그래서 안 들어봤니? 보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구나. 근데 그러면 8분의 1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확률적으로 받으면 한 10분의 1. 지금 10개 우산이니까. 그런데 지급보험금의 35%를 받아.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대수의 법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안 되면 우리가 뭡니까? 자, 대수의 법칙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죠? 편차가 없다는 거죠. 근데 대수 법칙이 안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받아버려요. 보험료를.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 안 되면 엄청난 대수의 법칙이 안 된다고 해서 보험 자체가 못 받는 건 아니고 엄청난 보험을, 높은 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게 보험의 특징이에요. 보험의 특징.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지 노트북에 두 번째 이제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을 공부합니다. 자, 수지상등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 교재는 안 씁니다. 노트로 합니다. 강의는 빨리 가서 노트 하나 갖고 와. 있어. 자,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료 전체의 합과 지급보험금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A라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을 받았다. 근데 100만 대를 받았다. 그러면 이 100만 대의 가입자를 갖다 우리가 위험단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시험 볼 때 계약자 단체가 아니에요. 왜 계약자 단체가 아니냐면 영암동 택시 같은 사람은 계약자 한 명인데 차가 100대잖아요. 그럼 확률은 차 한 대로 봐요? 100대로 봐야 돼요. 사고 발생 확률은. 100대로 봐야죠. 뭐 어렵게 생각해. 굉장히 쉽게 하고 있어 지금 강의를. 강의를 제 강의 듣고 보험계약법이 별거 아니다 그러고 책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보면. 왜냐하면 보험계약법 문제는 법학용어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법학용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처음부터 법학용어를 막 써서 비체 변제 뭐지 막 써버리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법학적 용어로 기본 강의를 많이 해주면서 이해를 다 시킨 다음에 문제풀이법에 맞아 그걸 법학용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 제가 법대 3학년이다 그러면 이렇게 강의 안 해요. 법학용어 계속 써면서 그냥 해도 다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법률 용어 뭐 막 준점유서 선의 변제, 무과실 변제 어쩌고 막 써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말인데 이게 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본에 가서 그걸 법학적인 용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보험계약법 되게 쉬웠어. 오 교수가 강의했는데 근데 문제 봤더니 하나도 안 풀려. 왜 안 풀려?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2단계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접근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왜 저렇게 얘기하는가 하고 하지만 보험계약법은 줄 긋고 공부가 안 되는 게요. 자, 어떤 문장이 있으면 한 번 뒤집어요. 그 정도면 쉬워요. 2번 뒤집어, 3번 뒤집어, 4번 뒤집어. 중간에 다 비고 나서 한 4, 5개를 뒤집으면 여기서 문제를 내버려요. 이 과정을 다 머릿속에 상상해야 이 답이 나와요. 근데 어법은 한 번도 안 뒤집어요.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행정관장이 신고에 대한 이제 7일이면 10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숙달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해석이 안 되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대수의 법칙인데 했는데, 자, 수지상등의 원칙은 이걸 갖다 우리가 위험단체라고 해요. 이 위험단체라는 개념은 계약자 단체나 피보험자 단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 삼신통운이다. 그럼 삼신통운은 계약자 하나죠. 근데 삼신통운에 자동차가 200대 있으면 사고 발생률의 확률은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200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고를 야기하는 위험, 그걸 하나의 위험으로 보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같으면 자동차 한 대가 하나의 위험이에요. 그죠? 그 자동차가 모여서 100만 대가 된 거죠. 이걸 위험단체. 무슨 말 하겠죠? 위험단체. 화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A가 계약자가 있다고 해서 계약자 단체가 아니에요. 위험별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죠. 왜? 내가 공장이 10개 가지고 있어. 근데 공장을 10개의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계약자는 한 명이지만 위험은 몇 개다? 10개라는 얘기. 그래서 위험단체라는 얘기를 했어요. 위험단체란 말은 보험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위험단체가 있어야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통계를 내겠죠. 그럼 위험단체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대수. 그죠? 화재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개수가 아니라 위험의 개수. 이걸 위험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수지상등의 원칙이 낸 보험료하고 지급 보험금이 같거나 적어도 낸 보험료가 더 많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급부 반대 급부 대등 원칙 죽고서 넣었죠. 레식스 원칙이라고 했죠. 레식스 원칙 급부 반대 급부 대등 원칙은 뭐냐면 계약자 1인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계약자 1인의 입장에서 보험료하고 대가가 뭐예요? 보험금이라고 했어요? 아까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 그죠? 그걸 급부, 자, 급부는 뭐예요? 보험료. 반대 급부는 뭐예요? 담보. 급부 써놔요. 급부에다가 보험료. 반대 급부는 담보. 담보는 뭐예요? 보상할 걸 약속한다. 자꾸 같은 말을 써서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보상할 걸 약속한 거. 따라서 사고가 안 났다 하더라도 뭐는 뭐다? 대가를 받은 거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페이지 판례 연구를 보겠습니다. 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 이걸 저희 그 손사에듀의 룰이 있습니다. 이제 밴드에 초대를 할 때요, 얼굴을 포샵하지 않는 얼굴을 보내는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올려야 됩니다. 전화번호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멤버가 들어오고 나간 사람은 빼고 해서 거기 안에서 질문사항 대답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대답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갈 거예요. 저희 청담 손해사정 법인에는 지금 이제 자격증 합격하신 분이 한 11분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저희 사무실 밑에까지 걸어가서 꽤 많이 걸어요. 한 120m를 걸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우리 사무실 여기다. 그래서 놀러 오실 때는 놀러 오셔라. 이렇게 하고 거기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은 토요일 날 만약 밥을 오늘 내가 장염이 걸려서 못 먹건다 라고 하는 사람 빼놓고는 식사를 같이 합니다. 8월 달까지. 식사 같이 한다고 해서 저한테 돈 내라면 안 됩니다. 파산합니다. 각사 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이를 알면 형 동생으로 물어보고
왜냐하면 이 클래스에는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재수하신 분, 삼수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오는 친구는 삼수한다 계속 물어서 알아갖고 걔를 넘어야 되겠죠. 걔 또 떨어뜨리고 내가 합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삼수한 사람은 얘 계속 가르쳤는데 얘는 붙고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사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손해사정사는 동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80%가 합격하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있는데 보험회사 차장님이 경력 15년 된 차장님이 합격했다고 이 친구한테 차장님한테 동기님 그렇게 하면 바로 뚫어맞죠. 동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동기끼리 서로가 교류하고 또 이제 업무하다 보면 서로 물어보고 막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7, 8개월 공부하시면서 계속 같이 호흡을 해야 이 동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5기거든요. 손사에도 5기인데 1기부터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기, 2기, 3기, 4기 계속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개업을 했는데 보험회사하고 연결이 좀 안 된다. 이건 될 것 같은데 자꾸 고집 부린다. 그럴 때 좀 루트를 좀 알아서 좀 잘 풀어가고 싶다. 그럴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이거 이번에 손해사정사가 하나 근데 저 꼴통이야. 그래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된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서 조절해 줄 수 있다면 서로가 편한 거죠. 그런 것들을 서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동기를 만든다는 기분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식구가 되는 거야. 밥 식자.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질의 경제적 위험이죠. 그래서 동질의 위험이라는 것은 화재 사고는 화재가 동질이고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사고가 동질이고 암보험은 암 발생이 동질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위험에 처할 동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수인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면 자, 우연한 사고 줄 것 없고 보험 사고죠. 자,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 재산상의 수요 줄 것은 보험금이죠. 쭉 해서 미리 일정률의 금액, 즉 보험료를 출연해서 공동 재산을 구성하고 현실적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는 경제적 제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의 해당 여부는 그 사업의 명칭이라 법률적 구속 형식의 구애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우리가 보험도 있어요. 그다음에 공제도 있어요. 공제. 그다음에 우체국 보험도 있어요. 자, 명칭이 다 다르다 이거죠. 자, 명칭이나 법률적 형식, 이거는 상법과 보험업법이 적용되고, 요거는 행정관청, 예를 들어서 화물공제는 우리가 운송사업법, 여객운송사업법, 화물운송사업법 이걸 적용하고,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교육공제는 다른 법률 적용하고, 그죠? 그러니까 명칭도 다르고 그걸 구성하는 법률도 다르지만 다 보험이다. 다 보험이다. 뭘로? 경제적 실질이죠.
경제적 실질이 뭐줄 끊어놓고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얘기 나오죠? 그죠?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줄 끊어놓고 대수의 법칙을 이용한다.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를 걷어서 먼저 기금을 만드는 다음에 우연한 사고가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 똑같다. 자, 우리가 농협이 어느 날 농협공제에서 농협보험이다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팔아요. 그래서 손보사의 보험회사에서 야, 너희는 공제지 보험이 아니다라고 소송이 들어갔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졌습니다. 뭘로 졌어요? 실질적으로 보험이다. 실질적으로 보험이 뭐냐?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죠? 통계를 만들어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받아서 사고 나면 보험금 주는 거. 그건 보험이잖아. 공제나 다 보험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제나 우체국 보험이나 그 명칭이 다르더라도, 그 다음에 규제하는 법률이 다르더라도 모두 경제적 실체, 대수의 법칙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자, 그러면 보험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죠. 대수 법칙을 이어서 보험료를 걷어서 기금을 형성했다가 우연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준다. 그러면 보험에서 첫 번째가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두 번째가 기금을 만든다. 세 번째가 우연한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의 3대 요소. 자, 보험의 3대 요소 줄 거 써볼까요? 자,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1번. 두 번째, 기금을 우리가 만든다. 보험회사가 기금을 써놓죠. 세 번째, 우연한 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세 가지가 보험의 3대 특성이다. 자, 상조회하고 상조보험하고 뭐가 다를까? 자, 상조회는 자, 갑이 A라는 사람이 자, 월 3만 원씩 내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500만 원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자, 여기도 월 3만 원씩 내기로 하고 사고 나면 500만 원 주기로 하는데 이때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상조에는 몰빵이 아니니까 나머지 497만 원을 내야 돼요. 497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이거는 보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 내고 받아. 3만 원 내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어떻게 돼요? 몰빵해 줘야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사고 안 난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상조보험과 상조회의 차이점. 그래서 상조회는 보험이 아니야. 왜 보험이 아니에요? 내가 몰빵제도가 아니고 내가 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어떻든 내가 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걸 3만 원씩 적금 형태로 넣는 것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조보험은 몰빵이야. 3만 원 내고 계약했는데 사고 났어. 그러면 나머지 보험회사가 다 대주는 거고 더 이상 돈 안 내.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어디서 나냐 이거야. 그 기간 동안에 사고 안 난 놈은 그냥 돈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몰빵. 그러니까 나도 상조보험을 들면 그 기간 내에 사고 안 나면 그냥 보험료만 열심히 내고 끝이야. 끝이야.
저희 와이프가 보험을 하나 넣었더라고요. 월 7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70세인 노인네들도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시면 2천만 원 주겠다. 근데 너 얼마 안 돼서 내가 야 해지해라 그랬더니 왜? 만기 환급금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5년 내에 사고가 안 나면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7만 원씩 5년 내는데 그 중에서 사고 나면 2천만 원 받는데 5년이 지나면 만기 환급금이 빵원이야. 하나도 없어. 이 제대로의 보험이네 이게. 제대로의 보험이. 와이프한테 야 이거 끝나는 그때까지 안 돌아가시면 빵원이야 그랬더니 예 이거 바로 해요. 한 푼도 없어. 그래서 그때 보면 이게 진짜 보험이구나.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보험 별로 없거든요. 미국의 보험회사가 판매한 건데 이게 진짜 보험이다. 자, 보험은 뭐라고요? 몰빵이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돈만 내고 보험금을 못 받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죠? 자동차 보험만 내고 사고 한 번도 안 나서 보험료만 낸 사람이 90%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9명 이상, 100명 중에는 사고 발생률 자동차 사고 6% 정도 되니까 94명은 돈만 내고 날아가는 거죠. 그게 있어야 보험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료만 내고 한 푼도 못 받았다, 보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저는요 암보험을 꽤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암보험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망보험을 넣어놨는데요, 사망보험 절대 안 받고 싶어요. 소박한 꿈이에요. 암보험 받고 싶어요? 사망보험이요? 안 보고 싶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손해보험과 임보험을 구분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괴된 것밖에 없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얼굴을 가려서 지금 앞면 전부를 못 봤어요. 다음 주에는 보여주겠죠. 애지중지한 개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사람이? 그러면 재물이에요? 사람이 아닌 건 다 동물도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사고다 그랬더니 동물이요. 동물도 재물이에요. 재물. 내 거다라는 얘기 하죠. 가끔씩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넌 내 거야 막 그러는데 그럼 벌써 또 내가 어떤 게 재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고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재물이에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다친 것이 있고 남을 다치게 하는 거. 이거는 자신의 재물이 있고
타인의 재물이 있어. 이거밖에 없어, 사고는. 자, 자신이 다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임보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보험. 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때 이게 재물보험이다. 자, 이거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걸 우리가 책임보험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이 약 한 4,800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모든 보험이 저 세 분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왜?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거나 재물이니까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냐 남이냐. 그잖아요. 자신 아니면 다 남이겠죠. 그래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임보험,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으면 우리가 책임보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손해보험이라고. 자, 보겠습니다. 지금 A가 신호위반을 해서 B차와 충돌했습니다. 신호위반한 차는 좀 큽니다. 화물차 옆에 가가지고 개지 깝죽거리다가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이 M보험회사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기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았어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았어요? 배상 책임비죠. 자, 이거를 그대로 한다면 M보험회사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물어주면, 그죠? 제가 잘못해서 물어줬겠죠. A한테 손해가 발생하겠죠. 이걸 보험금 준다는 거죠.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주는 건데, 이 과정을 거쳐가면 집 팔아서 배상한 다음에 보험금 사서 다시 집 사고 그러면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는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줬다면 이렇게 주고 올 거를 여기 주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근데 자, 요 물건, 이 차도 망가졌어요. 그러면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차 수리를 했어요? 자기자 수리했어요? 가해자 배상 책임인데, 사람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 책임. 자, 대인은
크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그러면 이거는 대물이죠. 대물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하여. 물건에 대하여. 그래서 대물배상이다, 대인배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물 그러니까 크다는 뜻이 아니고 물건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배상한다. 자, 근데 A가 다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받았어요. 가해자 보험이에요, 자기 보험이에요? 자기 보험이죠. 그러니까 임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2차도 망가졌어. 가해자에서 보상받았어요, 자기 보험이 받았어요? 자기 보험이 받았죠. 근데 지금 자기 차 부서진 거죠. 재물손해다. 그래서 이거는 재물보험, 이거는 임보험, 배상, 대인, 대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보험을.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에서 자 이거를 이 전체를 한꺼번에 판매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의 증권에 배상 책임도 판매하고 임보험도 판매하고 재물보험도 판매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종합보험입니다. 그래서 comprehensive policy는 저 보험을 우리가 대인, 대물, 차량, 임보험 구분 없이 판매하는 것을 comprehensive라고 하고 combined는 각자의 보험을 구분해서 판매하는 걸 combined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건물 종합보험이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배상 책임도 있고 재물보험도 있고 임보험도 있구나. 자동차 종합보험이다 그러면 어때요? 자동차 종합보험에는 배상 책임도 있고 임보험도 있고 재물보험도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험을 가장 우리가 심플하게 나누는 방법이 뭐냐?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임보험이. 이걸 가장 심플하게 나눌 수, 모든 보험을 그렇게 나눌 수 있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임보험은 다시 세 개로 구분을 해요. 상해보험, 사망보험, 생존보험. 자, 생존보험은 다시 구분합니다. 생존의 생명보험. 자, 임보험 안에 생명보험이 있고 생명보험 안에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자, 이거는
살아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을 때 보험금 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국민연금. 돌아가시면 안 주잖아요. 그런 거죠. 사망보험은 사망했을 때 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혼합보험은 살아있을 때 연금 주고 죽으면은 사망보험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생존보험하고 사망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사혼합보험이라고 해요. 자, 달걀을 매일 하나씩 꺼내 먹죠. 그죠? 근데 닭을 잡으면 그 안에 달걀이 100개, 200개 있다 그러면은 사람을 잡겠죠. 자, 이 보험들은 피보험자가 죽으면 돈 나오는 거죠. 자, 피보험자가 죽으면 돈 나오는 거예요. 보험, 그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하고 임보험하고 보험 계약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어요. 자, 피보험자란 뜻은, 자, 잘 보세요. 이게 1이고, 이게 2이고, 이게 3이에요. 이게 수동태를 얘기해요.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 자, A 소유의 집이에요. 그런데 H보험에 화재보험을 들고 A는 B보험회사에 상해보험하고 사망보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불났어요. 자, 그러면은 불나서 생긴 집이 좀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리비를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줘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분 나쁘게 대답 안 해.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아? 안 준다고? 야, 이거 보험에서 취직시켜야 된다, 이거. 누구한테? 집 수리하는 사람한테. 자, 집 수리한테 저런데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 A하고 집 수리하고 사람에게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줘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계약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줘버리면 얘가 다시 청구하면 또 줘야 돼요. 왜? 이 사람하고는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계약 관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계약이 있고 이렇게 계약이 있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월급에서 보험에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줬다. 그러면 다시 청구해서 다 받아가니까 이제 화재보험금이 보통 보험금 나가면 3억, 4억, 5억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60세까지 그냥 일하시라. 공짜로 일하셔야 돼. 당신은. 응? 그러니까 보험금이 그냥 1, 200도 있지만 지금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화재 사건들 보면은 5억 이렇거든요. 그럼 5억 잘못 나가버리면요. 인생 조져요, 이제. 아버지까지 조지고 다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야 돼요. 자,
그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보호되는 사람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져요. 그런데 A가 이제 봐보세요.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내가 아버지 의료보험증에 보면 수급권자가 이게 피보험자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 그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카드를 못 쓰면, 그죠? 내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임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보호 혜택을 받는다. 자, 손해보험에서는 집이 망가지고 집 주인이 돈을 받지만 임보험은 그 사람이 다친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손해보험은 사고 대상과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이 다르지만 이거는 바로 자기가 다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여기는 보험에 붙여진 생명과 신체. 근데 A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저 화재로. 그러면 누가 보험금 청구하겠어요? 못하죠? 그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라는 제도를 둬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집에 오늘 가셔가지고 우리 따님 집에 가셔가지고 보험을 내가 공부하니까 보험을 내가 많이 하니까 수익자를 나한테 지정해 주는 게 편하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보험을 수익자를 이걸로 바꿔버려. 내가 보험을 많이 아니까 내가 보험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 수익자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그래 네가 보험 많이 하니까 뭐 네가 보험 처리해. 네가 처리해서 줄 줄 아는 거야. 수익자가 다 먹어도 돼. 여기서 관심을 갖다 가진 것 같아. 보험을 많이 알면 쓱 바꿔놓는 거야. 오케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관심들을 가져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보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보험이 있고, 암보험이 있고, 의료실비보험이 있고, 다 있는데, 보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땅, 무슨 층,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내가 그거 모르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물어봤다가 선생한테 질러게 맞았거든요. 지선생한테. 너는 그때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 근데 그거 모르는데 별로 내가 적었거든요. 차라리 고등학교 때서 부동산 임대학, 그 다음에 이혼할 때 자산 분할 방법, 그 다음에 보험 가입법,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거, 현실적인 걸 가르쳐야 되는 건데, 무슨 문화인류학, 알탐이라고, 어딘지 난 모르는데, 그거 알면 또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고 전혀 관련 없는, 가장 관련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그죠? 부동산 우리가 매매나 관리, 임대차 관리 이런 거. 그죠? 사기 안 당하려면. 그죠? 그 다음에
형법의 기초적인 내용 이런 것들 보험금 이런 거 가르쳐야 될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인류학 몰라도 뭐 사는데 전혀 지장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아니라고. 자, 수익자 오케이. 그럼 수익자는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임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임보험이요. 자, 임보험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자기가 다쳐서 보험이 남는 거. 가해자 보험에서 받는 거 뭐? 배상 책임. 그죠? 자기 보험에서 받는 건 임보험, 재물보험. 가해자 보험에서 받는 건 무슨 보험? 배상 책임 보험. 네? 배상 책임 보험. 다음에 보험 수익자 개념까지 봤습니다. 2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